집안을 일으키는 도련님과 집안을 말아먹는 도련님. 네, 한 구독자분께서 본인이 나중에 커서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서 성공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서 더 큰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조금은 막연한 질문을 남기셔가지고요. 제가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답은 사실 없죠.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2세의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잘 되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말아먹는 도련님들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도련님들 사업 물려받으면 많이들 말아 드시잖아. 대체로는 2세가 사업을 맡아서 성공시키는 결과를 보기가 더 힘들었어요. 기업의 이사들이 원래의 기업보다 더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족발 회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족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인큐베이팅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 미팅을 마치고 제가 회사로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논을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회사 내에서 그분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매장에 갔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사무실, 그렇게 크지 않은 회의실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때 직원이 저에게 커피를 주는데 그 커피를 가져다 주는 직원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약간은 무거운 분위기로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짐작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2, 3분쯤 지나니까 본부장님이 자리에서 오시더라고요. 그 본부장님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위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본부장님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좀 지긋하셨어요. 60대 중반, 60대 후반 정도 되셨던 분이고 아드님은 이제 갓 40이 좀 안 된, 40 정도 되는 비교적 젊은 경영자였죠. 직함은 본부장으로 있는데 거의 이제 모든 걸 총괄하다시피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 수는 한 30명 정도 되는 듯 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작은 회의실에서 제가 디자인에 대한 의논을 할 때 그 디자인 원본 파일을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직원을 급하게 부르더라고요. 담당 직원을 급하게 부르는데 그 도련님 사장님, 이제 본부장님으로 있는 그 사장님이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굉장히 좀 불안정적인 모습을 봤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우선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본인이 유학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유학을 갔다 오고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인벌브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부분을 리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문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는데 최근에 보지 못한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과 두 번째로 직원을 하대하는 말투, 심지어 자기 연배가 더 많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하대하는 말투를 아무렇지 않게 쓰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대한 말투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본인이 지금 이 사업에 인벌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본인도 현재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하대하고 공격적이고 모든 것을 명령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제가 몇 번의 미팅과 몇 번의 이 대화 속에서 제가 짐작을 했던 것은 이 사람은 직원들에게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직급을 내세워서 직원들에게 명령하는 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분은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리드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또 지시는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여나 직원이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의견을 좀 내게 되면은 버럭 화까지 내더라고요. 내 말을 거역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수록 직원들에게는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직원은 더더욱 본부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고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고 저도 사실은 어떤 비전을 좀 보지 못해서 더 이상 발을 담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담당했던 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 계속 말을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더 이상은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얼마 전에 퇴사를 했고 많은 직원들이 지금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랑 통화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세가 사업을 물려받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련님들이 사업을 많이 말아먹는다는 걸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던 또 굉장히 존경스러운 또 2세 리더분은 그보다 전에,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제 뵀던 분인데, 큰 수산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회사는 굉장히 컸어요. 연매출로 치면은 한 2천억 정도 하는 수산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가면은 뭐 회사도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규모 자체가 완전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분도 저보다 나이는 좀 많았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몇 번 만났었는데 한 번은 이제 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 식사 자리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예약을 해뒀으니 제가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차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일식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저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식집 주차장에 주차를 했더라면 분명히 그 주차장에서 저를 만났을 텐데 그분은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걸어오시더라고요. 다른 곳에 주차를 했다는 거죠.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걸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의문을 가지질 않았던 거죠.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먼저 그분을 배웅을 해드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그분이 이사님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이사님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 먼저 가라고. 이 회사의 규모와 그분의 아버님의 회사의 규모는 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극진히 대해주시고, 존중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분이 먼저 가시는 걸 보고 제가 가려고 계속 배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차 어디 두셨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손사래를 치시는 거죠. 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던 그 회사의 과장님, 이제 수행을 하는 과장님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셨어요. 벤틀리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동을 할 때 자기가 벤틀리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대요. 좀 의아해했죠. 아니 왜요? 왜 저에게 자기 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분의 이제 속내를 나중에 들었을 때 알게 됐습니다. 본인은 아버지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배우는 단계일 뿐이고 아직까지 배울 게 더 많은 상황에서 고급차를 탄다는 게 저한테는 좀 부끄러웠대요. 왜냐면 저는 작건 크건 처음부터 제가 일구어 왔던 작은 회사였고 본인은 그냥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생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고급차를 타고 있다면 자랑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탑니다. 저 이런 회사에 있습니다. 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서 배울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되었건 들어야지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벤틀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그 마인드가 저분은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마인드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다. 왜냐면은
그분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그 주위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들도 굉장히 젠틀하고 존중하고 직원들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직원들 이야기도 귀 기울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1, 2년 만에 회사를 물려받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떤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본인이 빨리 이해를 하고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혼자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따라와 줘야 그나마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처음에 얘기했던 족발집 본부장님과 수산회사의 이사님, 시기는 달랐지만 두 분의 연배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규모는 달라도 더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수산회사의 이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겸손한 자세를 보고 저도 혹시 내가 허세를 또 부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만약에 집안 사업을 물려받고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지금 모든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내가 체크해야 되는 1순위입니다.